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투쟁했던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000달러든 일반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엔필드 53,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하는 총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을 뿐 아니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인도의 민족운동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엔필드 53. 지금부터 이 엔필드 53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사건에 등장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역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엔필드 53이라는 총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850년에서 70년대에는 총기의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영국은 1853년에 엔필드 조병창에서 만들어진 총 엔필드 53이라고 부릅니다. 엔필드 53은 총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강선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총을 쐈을 경우에 총알이 막 돌면서 나오면서 전에 강선총이 아니었을 때보다 4배 이상 되는 거리를 나아갈 수 있고요. 파괴력도 어마어마한 총이죠. 이 총을 장전할 때 단점이 좀 있어요. 원래 처음 총들은 장전할 때 총알을 앞쪽에 넣어요. 강선이 있기 때문에 장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엔필드 53은 미니에 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미니에라는 것은 프랑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본격 개발해가지고 이제 적용된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 탄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총알이 아니라 약간 긴 원통형 총알이고요. 원통 안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할 때는 잘 들어가겠죠. 총을 쏘게 되면 이 뒷부분에 터지게 되면서 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강선이랑 딱 맞아가지고 빠르게 돌면서 나갈 수 있는 관통력이 굉장히 좋고 전쟁에서 대량 살상이 이제 나타나는 아주 획기적인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 탄이었습니다. 엔필드 53 강선, 위력이 파괴적이고 조준도 잘 돼서 정확도가 높였던 총이고요. 미니에 탄환, 최첨단 탄환으로서 강점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엔필드 53이라는 거죠. 이 53년에 개발된 이 엔필드 53은 영국의 주력 소총으로 채택되어 1866년까지 사용된 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총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먼저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크림반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영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싸운 크림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강선식 총이 아니었어요. 이 엔필드 53은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러시아 군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를 당하고 영국이 이기고 엔필드 53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활약을 했던 엔필드 53이 인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거점으로 삼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었는데요. 세포이라고 부릅니다. 엔필드 53이 지급이 된 거예요. 미니에 탄환을 사용한다 그랬었죠. 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미니에 탄환을 넣은 다음에 세트로 제공이 되는 카트리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종이 카트리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 이빨로 뜯어서 화약을 부어야 됐거든요. 그럼 기름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문이 돈 게 이 기름이 바로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섞여 있는 기름이다. 당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거든요.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영국 이거 안 되겠구만. 동인도 회사 용병이었던 세포이를 중심으로 1857년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인도의 민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이 항쟁 결과 인도가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집니다. 결국 이걸 계기로 인도의 무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식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결정적 사건에 있었던 무기가 바로 엔필드 53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되죠. 미국은 북부 지역은 삼공업이 발달했었고요. 남부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삼공업 발달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프링필드 M1861이라고 합니다. 북부는 직접 총을 만들매도 불구하고 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수입했던 게 바로 엔필드 53이죠. 남부군은 농업 중심이에요. 주로 모카를 재배해가지고 영국에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엔필드 53을 정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는데 약 90만 정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원시적인 무기로서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사상자의 숫자보다 남북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바로 이 미니탄을 사용한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마다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이 됐지만 전장식 총은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이센이 후장식 총이 대세로 떠오르게 되는 시점이 바로 186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장식 총이란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장전을 할 때 앞에 있는 총구로 장전을 했지만 이제는 뒤쪽에서 총알을 넣고 장전하는, 뒤쪽으로 장전한다 해서 후장식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장식 총은 서서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장식 총은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자유롭게 장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면서 효율적인 무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엔필드 53을 너무 많이 생산해 놓은 것이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엔필드 53을 후장식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부릅니다. 발사 속도는 이전의 엔필드 53보다 약 3배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신속하게 장전을 하고 어떤 자세에서도 사격이 가능하고요. 1866년부터 사용되어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소총 중 하나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약 80만 정의 스나이더 엔필더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상당수가 넘어간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세기에 에도 막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막부는 핵심 권력자가 쇼군입니다. 일본에서는 넨노라고 불리우는 일왕이 있긴 하지만 실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일왕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바꾸자 쇼군 내려와, 이렇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일왕 중심으로 가자라는 세력과 예전에 있었던 쇼군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이 전쟁을 붙게 되는 게 도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더를 수입하게 됩니다. 유신 지사들 쪽에 있어서는 스나이더 엔필드가 좀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옛 막부 쪽 세력들에 있어서는 엔필드 53 쪽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제 무기긴 하지만 전장식 소총과 후장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도신 전쟁에서 옛 막부군이 패배하는데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 18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신정부의 반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세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정부는 본격적으로 스나이더 엔필드를 비롯한 다양한 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이난 전쟁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세력, 무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구했던 무기들도 옛날 무기였던 엔필드 53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무기 열세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봉기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드,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식총이 들어왔으니 187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배가 강화도에
허락도 없이 옵니다. 운요 사건을 일으키죠. 허락 없이 와서 함포를 쏴대고 영종도에 상륙해가지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이게 되죠. 이때 일본이 사용했던 총이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가 체결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1880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81년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신식 군대라서 대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새 군복, 급료도 빵빵하게 지급이 되고요. 무기도 신식 총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다양한 총들이 들어오게 돼요. 엔필드, 스나이더 엔필드도 청나라로 거쳐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죠. 이 이모군란 당시 신식 군대 그렇게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었는데 왜 대응을 못하지? 근데 당시 별기군의 훈련을 살펴보면 실전에 사용하기보다는 의장식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총 쏘고 오 멋있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죠. 시간은 조금 흐릅니다. 1894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시기이죠. 이 동학농민운동,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백성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SOS를 치죠. 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들어올 때부터 청나라랑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총을 직접 제작합니다. 이 무라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라타 소총이라고 부르죠.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 보급률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력은 스나이더 엔필드가 차지하고 있고 무라타 소총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죠. 그랬을 때 동학농민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일본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에 공주 우금치 지역에서 일본군 반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금치 전투가 되죠.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그 발달된 무기에 의해서 우리 농민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됐던 대표적인 무기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죠. 우리 농민군들한테 정말 피눈물 안겨준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으로 넘어갑니다. 1907년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해이구에 특사를 파견한 해이고, 그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즉위한 순종 황제가 정미칠조약, 비밀 각서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났었죠. 근데 의병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1907년에 발생한 정미의병 때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식 무기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정미의병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의병들 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거기서는 대부분의 무기는 화승총이죠. 한 발 장전하는데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그 화승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낡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의병 투쟁을 벌인 거창수비대 의병은 화승총을 개량한 첨보총 구입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지속적인 진압과 수색작전으로 인해 의병의 무장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퇴물로 여겨졌던 엔필드 53. 하지만 우리 의병에서는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정말 $10,000를 주고라도 구입하고 싶었던 총이었죠. 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당신이 알다시피 그들의 총은 쓸모가 없으며 화약도 이젠 거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만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필요한 대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000든 일반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무기로는 일본과 큰 전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병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의 발달은 전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때 신식 무기라고 들여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엔필드 53은 이미 구식, 퇴물이 된 총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더라도 총 한 자루라도 얻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그 의병의 마음, 그 끝을 지켜준 총, 엔필드 53이었습니다.